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국감이라 하지만은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네 집 강아지 부르듯이 부르면서 호통치는 이런 국회의원들, 그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물론 이 국힘당에서 어떤 총선에서 져서 소수당이 되어서 정말 뭐 이렇게 좀 아주 구석에서 힘도 못 쓰지만 이 자들이 난무하는 모습이 정말 과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희들 대법원장에 물론 실책도 있겠죠. 좀 시대적으로 더 큰 결단을 내렸다면 오늘 같은 어떤 창피함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그 하찮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교 추미애 때까지 호통을 당하면서 오죽했으면 신동욱 의원이 그 입 다물라, 입 조용히 해라, 그죠? 이렇게까지 질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고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주 분석과 더불어서 어떤 서영교, 신동욱, 추미애, 전현희 등등 이쪽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왜 빨리 이렇게 선거를, 이재명 선거를 빨리 이렇게 공직선거 선거를 빨리 법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판결을 했느냐, 이런 어떤 민주당의 참 말 같지도 않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너무 질질 끌어오는 1심, 2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질 끄는 그런 것이 자기들 어떤 거 했는 것은 뒤로 하고 오로지 내로남불밖에 없는, 질문도 질문 같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어놓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내지른다는 것이 오늘 또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1심, 2심을 그렇게 끄니 이 대법원에서는 빨리 선거법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는 꼴이 과간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한 거는 모든 걸 다 감춰버리는 내로남불이 지금도 완전하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스피커들이 뭡니까? 바로 추미애, 서영교, 전현희, 이런 자들이 되는 거죠. 참 이 질문도 과간이지만은 하는 짓거리도 참 과간이다.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 그래도 나름 108명 중에 국힘당에서는 조용히 카르스마로 싸울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서영교 보고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싸우는 투사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법부에 수장을 앉혀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강아지 뭐라 하듯이 뭐라 하면서 대드는 이런 꼴이 참 과간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나대면은 결국적으로 대통령 만들고요, 서영교가 나대면은 뭡니까? 또 대선 주자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저희대 대법원장은 참 인성이 좋은 분인데요, 너무 이 참 기후일주에 인성이 너무 좋은 따뜻한 분이라서 정말 고집도 있고 또 뭡니까? 또 사리 판단은 분명하지만 모진 구석은 이 사주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주에 개강살이든 양인살이든 어떤 살성을 갖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어떤 남백호 대살도 마찬가지겠죠. 카리스마가 더 나올 수 있는데 반듯한 분이고 깨끗한 분은 많은데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파기자판을 못하고 그저 파기환송을 했는 거죠. 공직선거법을 만약에 파기자판했다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겠죠. 좀 더 용기를 냈다면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파기자판해서 이재명에게 바로 형벌을 줬다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겠죠. 민주당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죠. 그러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좀 달라졌겠죠. 그 파기자판 판결을 못해서 지금까지 이 우리나라는 어두운 역사가 흐르고 있고, 달러 값은 폭등을 하고, 금값은 폭등을 하고, 물가도 폭등을 하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왕따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과 트럼프 사업에 그냥 눈치만 봐야 되는, 그죠? 그 하루 강아지
강아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꼴이 돼서 그저 새우가 된 모습이죠. 환율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도 쳐다만 봐야 되는 한심한 작태에, 그리고 지금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숫자가 많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꼴이 참 과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 기유일주인데요. 아주 따뜻한 분이고 좀 뜨거운 햅쌀 아래 이분도 원래는 관제 편관칠살의 운이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참 모진 어떤 뭡니까 몸소 낭패도 겪고 사람이 또 불려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그죠? 사법부의 수장이 되어서 앉혀서 여러 가지 그지 않습니까? 하루 강아지 같은 자들에게 그죠? 당하는 모습이,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분은 건들면 건들수록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요. 아마 큰 결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때는 파기 자파는 못했지만 이분은 건들면 건들수록 좀 모진 구석이 나오는 후천성의 그런 사주라서 이분을 건드려서 결국적으로 이 자들은 아마 호되게 지금 당할 그런 대치기를 당할 수가 있다. 이 기유일주, 이 4월에 태어난 이런 사주는요, 굉장히 뿌리 나면 굉장히 고집도 세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남이 건들지 않으면 그렇게 온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을 건드려서 이제는 최악의 자기들이 뭡니까 법사위는 본래 나와서 온갖 수모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죠? 이제는 이분이 닭띠인데요. 닭에 뿔을 달아주는 그런 형국에 장닭이 화가 나면은 굉장히 무슨 독사도 잡아먹어버리죠. 예, 장닭이 뿔이 났다. 이 바로 붉은 닭이거든요. 그래서 장닭으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요. 장닭이 뿔이 난 그저 붉은 벼슬이 있는 닭띠란 말입니다. 닭띠가 닭날에 태어나서 상닭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두마차로 지금 뿔이 나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으로 스탠스는 굉장히 강한 스탠스가 나오고요. 굉장히 뿔이 날 겁니다. 이분은 포시 없는 카리스마, 우아한 카리스마가 나오는데요. 아마 대담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이재명의 모든 판결, 그저 재판을 개시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앞으로 엄청난 큰 다른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을 겨울에 이분은 큰 결심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법상에서 불러내서 망신 준 것이 이 자들의 민주당에는 천추의 한이 되는 어떤 도화선이 됐다. 그죠? 이제는 보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자극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스스로 보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추미애와 서영교가 보단을 늘릴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제트키가 왜 납니까? 우리 참 우스갯말로 똥구녕에 불이 붙어서 나죠. 그 불 붙이는 역할을 해줬는 거죠. 그래서 제트키가 날 수 있는 원동력을 줬는 것이 서영교가 추미애죠. 추미애가 춤을 춰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듯이요. 결국 서영교가 춤을 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뿔이 나게 만들어서 이 팬턴기가 제트기가 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동엽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도 기일주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유일주인데요. 이 기토일주들은 가만 놔두면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화가 나거나 또 누가 건들게 되면은 굉장히 뿔이 나는 그런 사주들인데요. 신동엽 사주도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그죠? 고집이 있는 그런 사주인데, 그죠? 서영교 보고 너 입 다물라, 그죠? 조용해라, 그죠?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는 이분은 이제 음일주지만 건들면은 화가 나면 무서운 그런 카리스마, 조용한 카리스마가 나오는 그런 사주죠. 서영교 사주는 보니까 갑자일주인데요. 아주 고집이 땡고집이 센 그런 사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좀 지잘난 맛이 좀 많고요. 땡고집이 셉니다. 그죠? 그래서 서영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죠? 자충수가 상당히 많았죠. 국회에서.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뭐 인사를 해라부터 해서 고개를 숙여라부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저질렀는데요. 오늘 이 서영교가 큰 보단을 또 누릴 수 있는 자충수를 두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자극을 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주는 건들면 건들수록 폭발하는 지뢰밭 같은 사주죠. 그래서 오늘 잘못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뢰밭을 밟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땅으로 태어났으니까 지뢰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기유일자라는 건 우리 토성이란 말입니다. 땅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철이 있어. 기유랑 철이죠. 그래서 바로 땅 밑에 지뢰가 있다는 거죠. 지뢰밭을 서영교가 밟았다는 거죠. 서영교는 갑자일주고 기유일자는 각기합토라는 행수인데요.
경우에요. 두 사람은 합의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밑자락에서 바로 파살이 이루어집니다. 기울자 갑자 파살이 이루어서 땅 밑에 지뢰를 밟았다. 그 서영교가 그 지뢰를 밟아버렸는 거죠.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바로 그 지뢰가 터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을 줬다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고요. 추미애도 보면은 관살태가의 사주인데, 관살태가는 내 잘난 맛이 많고 어딘가 내가 틀리려고 하는, 그죠? 또 많이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주죠. 그래서 어디선가 뭐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법사위원 이 뭡니까? 이 국감장은 서영교와 추미애가 다 말아먹었다. 그 중에 크게 나무 조연을 한 것은 바로 신동욱이 되겠죠. 그리고 전현희 사주는 이별수도 많은, 그죠? 그런 사주, 변화가 많은 그런 사주인데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세 여인은 바로 전현희, 추미애, 서영교가 다 말아먹는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땅 밑에 지뢰밭을 바로 밟았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조이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다른 영상에서는 또 시진핑과 트럼프 사주를 올렸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더 센 사주를 갖고 왔고, 그죠? 시진핑은 정화일주고, 우리 트럼프는 기토일주인데요. 이것을 화생토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후, 정화의 따뜻한 불보다는 기미일주가 굉장히 센 가능성이 있고, 양인살이 나오는데요. 시진핑은 결국은 트럼프를 이길 수밖에, 그죠? 질 수밖에, 시진핑이 트럼프인데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돼서 오늘 주식시장도 다 망해 물 같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시진핑이 트럼프인데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이대 대법원장을 밟은 것이 오히려 지뢰밭이 돼서 앞으로 큰 폭발음이 나고요. 이 민주당과 이재명인데는 굉장히 자충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율은 폭락을 할 거고요. 가을 겨울에 지금 운세가 좋아지는 신동욱,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부분 사람들이 우파의 지금 사주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것이 장동혁 사주, 김민수 최고예요. 모든 운세가 다 좋아지고 있고요. 트럼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의 조이대 대법원장을 움직인 것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건들면 건들수록 화가 나는 그런 사주라서 오늘은 큰 대전차 지뢰밭을 밟았다. 대전차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대법원의 소장을 그죠? 밟았다는 거죠. 대법원장의 어떤 지뢰밭을, 이것은 바로 대전차 지뢰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 관상 속에서는 큰 결심을 보았고요. 큰 눈을 보았습니다. 지금 조용할 말 한마디 안 하셨지만은 큰 결심을 하고 퇴장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들이 바로 추미애, 서영교, 그저 전년이 이런 여인들이 말아먹는데 그저 큰 역할을 한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트럼프를 또 이길 수 없어서 결국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영향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데요. 결국적으로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진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충수는 바로 서영교의 자충수, 추미애의 자충수, 그 다음에 전현희에 이른 사람들의 자충수, 우리 우파에서는 신동욱 일당백이 오늘은 큰 일을 해냈다. 그래서 서영부가 그 입 다물라, 그저 조용해라 이렇게 하면서 국감장에 그래도 나름 국힘당의 작은 소수당이지만 체면은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투사다, 그저 창 없는 어떤 싸움에서 신동욱이 오늘은 1인 역할을 일당백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이대 대법원장을 건드림으로써 대전차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팔봉쌤입니다. 감사합니다.